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백전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강세장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또 자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급을 모든 섹터들이 좀 골고루 나눠 갖는 흐름이었죠. 그렇다 보니 상승 종목도 훨씬 더 월등한 장세입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는 점 좀 아쉽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요. 또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될 테고요. 또한 목요일에는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자리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중요한 TSMC의 실적도 발표가 되게 됩니다. 반도체의 강세가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 힘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소부장단들이 다시 한번 힘을 빼는 구간에서 지금이 다시 한번의 매수 기회일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 플러스 또 어떤 섹터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주도 섹터로 봐야 될지 정말 그 찾는 부분이 정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조방원으로 이 무게가 기우는 듯하죠. 최근에 조선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방산, 스페이스X 덕분에 핫하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은 원전 쪽으로 재료가 탄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1월에 중순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포트 전략 우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급격하게 고개를 틀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 0.8%가량의 하락이 연출됐는데 지수를 흔들 만한 변수가 탄생이 된 듯합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연방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외신 통해서 속보로 마구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준이 25억 달러를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증축 관련한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전달이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복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라 다른 의장으로 빠르게 교체가 된다면 좀 더 빠르게 금리 인하 속도가 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에는 시장을 흔들 만한 변수가 탄생이 된 듯 합니다만 여전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을 때 시장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관련한 뉴스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장 마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4,650선 돌파가 되면서 최고가를 새롭게 썼었는데요. 현재는 4,627포인트, 코스닥은 장중에 957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951포인트, 0.4%의 상승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또 한 번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무려 8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항상 부담입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팔자 보여지고요. 외국인 6천억 원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과 기관이 오늘도 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오늘 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파는 와중에 우리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무려 3조 원 넘게 우리 개인들이 담았다고 하죠. 물론 SK하이닉스는 개인들이 팔았다는 점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동반 팔자,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 3,500억 원의 팔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의 종목들 분위기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을 이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구간이죠. 0.3%, 0.6%의 상승이고요. 2차 전지단이 모처럼 반등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17일이었나요? 포드와의 이 공급 계약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락이 연출됐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LNF까지도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제대로 얼어붙었었는데요. 오늘 장에선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역시나 많이 빠졌던 데에 따른 이 단기적인 자금 유입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G엔솔은 4%의 상승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상단이 제대로 막혀있는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일 현대차는 오늘 장에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요. 역시나 상승폭은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7만 원 선 1.7%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HD현대중공업은 현재 구간 약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오늘 장에서도 골고루 시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커져가는 구간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6%의 하락, 오늘 장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견조한 상승 유지가 되면서 4.6%, 5%의 상승이고요. 지금 메타가 간밤에 원자력 발전소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6.6기가와트라고 전해졌고 오클로, 비스트라 그리고 테라파워 이 세 곳과 2035년까지 6.6기가와트를 공급받는 계약이 전해지면서 역대급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원전주 불이 났습니다. 물론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상승폭이 반납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우나 원전주가 그간 참 많이 쉬었었고요. 좀 갔다 해도 이 대형 원전만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중소형 원전주까지 다시 한번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SK스퀘어 지난 한 해에만 380% 올랐다고 하죠. 오늘 장에선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오늘 확실히 코스닥 종목들이 힘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흐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흐름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2차 전지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6%의 상승 가져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선 개별 호재가 있었던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HLB 오늘 장에서 임상 관련한 호재 속에 7%의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동반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현재 구간 2%의 상승, 그밖에 리가켄바이오와 펩트론, 코오롱 티슈진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략 챙겨볼게요.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강세는 연출이 됐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상승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 결국에 반도체일지 아니면 다른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지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월요일 시장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더욱더 매수하기 힘든 시장이죠. 우리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섹터별로 골고루 온기가 퍼지다가 또 한 번 변동성이 야기되는 구간이죠. 지금 유경훈 전문가께서는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지 여러분 오늘 그 종목 통해서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월요일 시장 이창대 대표님부터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이어서 우리 양시장도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은 오후장 들어서 그 힘이 살짝 약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진단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직전 거래일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인텔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인텔의 주가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주가의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게 이제 강력한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다른 섹터별로 이제 좀 낙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만 몰렸던 이 수급들이 다양한 섹터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다. 뭐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이라든지 특히 뭐 재건 인프라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그리고 뭐 원전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지 ESS 그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섹터들로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분산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에서도 반도체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조방원 다시 한번 갑니다. 저희 어떤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AI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반도체 지수 상승과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제 강세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엔비디아까지도 지금은 쉬고 있지만 재차 올라가게 됐을 때 한 번 더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도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가격 역시도 이제 올라감으로 인한 이익 구조 그리고 뭐 전체적인 캐파 상승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부터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반도체 대장주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 상징적인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좀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부장 안에서도 이제 이익 구조가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HPSP가 기존 고객 TSMC를 비롯해서 이제 신규 고객 사양 매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 테일러 패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외국인 매수세도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뿐만 아니라 이제 1월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면서 HPSP의 비중을 늘렸는데요. 여기서 주가는 아직 제대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충분히 뭐 47,000원이라든지 그 위로까지도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4만 원, 4만 5천 원 위로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으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으로 보더라도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탑픽 종목으로 한번 HPSP가 고점 돌파, 4만 원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단 보시는 분들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리기 시작한 HPSP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섹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재건 관련된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인프라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나서 에너지 재건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원유 공급을 늘리고 그 낙후된 이제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란의 이제 합의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러우 전쟁도 종료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건 수요는 앞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도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의 사업이 시작된다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정학수 리스크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주 짚어주셨고요. 채권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그 안에서 역시 이제 북미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바켓 브랜드의 두산 바켓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북미 시장 중심의 브랜드 인지도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사실 이제 바켓이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인프라 관련된 사업이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뭐 미국이라든지 북미 시장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이익도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세 리스크에서도 안정적이면서 북미 시장 중심의 재건 인프라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이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두산 마켓이 지금이야 이제 아직 매물대 돌파라면서 급등이 나오지만 추세적인 신고가 돌파 영역으로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6만 원을 이제 돌파하면서 7만 원 가격대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신고가 랠리 행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잘 돌파하는지 여부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재건주 안에서 두산 밥캣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셨던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빅테크의 원전 계약 소식에 원전주 다시 한번 급등합니다. 주셨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오늘 잘 가고 있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면 될까요?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추가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원전은 트럼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이미 그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AI발 모멘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 정부 정책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 충분히 아직도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고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제2의 또 상승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제2의 상승 추세가 기대가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장에는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진성TEC입니다. 어떤 모멘텀 집중해 볼까요? 네,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산업이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1위 건설 중장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캐터필라의 매출 비중이 60%가 담당하고 있는 진성TEC라는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굴삭기 하부 구조물 부품을 만드는데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도 기대가 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재건 플러스 거기에 에너지 인프라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쓰이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캐터필라 주가 역시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고 최근 추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캐터필라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 떠나가게 되면 진성TEC도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캐터필라 주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니만큼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6,000원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12,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성TEC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상승해주고 있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 집중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여전히 체크해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성TEC 한번 챙겨보시고요. 세계 1위 중장비 기업인 미국 캐터빌러 매출 비중이 60%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굴삭기에 대한 상승 사이클까지 함께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맞물려 있는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보실 때 진성TEC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5%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가 이하에서 들어가 보시고요. 1차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경훈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쓴 이후에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전에 비해 확실히 약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장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강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선물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영향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화권 쪽에 중국이나 홍콩 쪽에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었다가 지금 이제 뒤로 이제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우리 한국의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미 소문 다 나서 올라갈 만한 거는 다 가지 않았나 싶고, 이제부터는 좀 덜 올라간 종목들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을 통해서 아직 시장에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고,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지 않은 종목들 쪽에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것들 찾아왔고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 본격 개막에 따른 앞으로의 일정들과 함께 그 종목들 선별 잘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 있겠는데요. 자, 오늘 특징 섹터 첫 번째 어딜까요?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방송 제목에도 띄어져 있더라고요.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의외로 좋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업종 자체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았거든요. 특히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포스코 그룹주, LG 그룹주, SK 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언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안 돼가지고 원래 계약을 이만큼 했다가 축소가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그러고 있죠.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최근에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한테 진짜 더 이상 나쁜 일이 있을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지금 만약에 우리 시장이 시장에 들어온 돈이 많이 없다면 분명히 좋은 종목으로만 돈이 들어갈 겁니다. 막 잘 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증시가 어떠냐면 잠깐 예탁금을 볼 텐데, 우리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현재 92에서 9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이 예탁금이 들어온 거는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신용잔고도 28조 원대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다 최고치까지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풍족하게 들어오니까 얘도 가고 쟤도 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오히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더 나쁜 일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 되겠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과 기대해야 될 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우려해야 되는 거는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가. 이거는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ESS와 전고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아니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고체에 특화된 기업들, ESS에 특화된 기업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2028년도까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AI 버블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주말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AI 버블의 어떤 핵심에 있었던 마이클 버리가 원전이 필요하대요, 이제 SMR이. 그런 전력에 대한 수요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2028년도까지 2배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ESS 수요는 그 가운데서도 무려 4배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번에 다가오는 1월 말이나 2월 초쯤이 되면 실적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못 나올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못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는 제가 LG 엔솔을 띄워놨지만, 이것도 제가 지난번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지금 매수가가 딱 부근에 있으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포스코 퓨처엠을 일단 오늘 제가 셀프 탑픽 정보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한 6.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좀 그때도 추천드리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자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자원이 안 나죠.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안 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자원을 다루는 기업들, 그리고 가공한다던가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천연 흑연 시장의 95%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유일의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중국이든 어디든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서 그걸 가공해서 생산하는 국산화죠. 쉽게 말하면 국산화.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포스코를 통해서
흑연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국산화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027년 벌써 내년입니다. 내년 3분기가 되면은 새만금의 흑연 공장을 지금 가동하게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진짜 국산화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좋은 소재가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포스코피처엠이 올해랑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에 대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2029년도에 양산 예정이라고 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주가가 18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다올증권에서는 최근에 목표가를 27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현재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제 차트로 분석을 해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되게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20선, 주봉 20선에 딱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는 투매달입니다. 누군가 많이 팔았을 때 투매가 발생을 하는 그 신호가 발생을 하고 바닥이 나오고 돌려지는 흐름이 이게 연결된 흐름인데 지난주까지 급락이 나왔었다면 누군가 던졌다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누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손바뀜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주들 좋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고요. 삼성 SDI도 좋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좋고요. 또 우리 예전에 우리 수익 한번 크게 냈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좋아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시황 볼 때 어닝 시즌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 실적 나오고 만약에 그때 주가가 흔들린다면 그때가 저가 매수 기회다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인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누리호 발사한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얘기,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미국에 맞서가지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인공위성들을 우주로 많이 날려보낼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이 유엔 산하에 이 인공위성을 등록하고 허가하는 기관인 ITU에 중국이 무려 위성을 20만 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다 신청이 통과가 돼서 막 날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물량들을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는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7,500기를 추가 배치를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가 지금 인공위성으로 덮이게 생겼어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테마가 그래서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따라붙기 시작하니까 물론 지금 미국이 부동의 1등이지만 이거는 경쟁 구도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이런 경쟁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또는 위성 발사 경험이 있는 기업 또는 소재 기업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배트레가이라는 종목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 종목 6만 원대 추천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13만 원까지 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우주 항공의 진짜 수혜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종목은 배트레가이도 좋지만 세아 베스틸 지주를 한번 보려고 해요. 원래 이 회사는 이제 어떤 금속이라든지 이런 광물들을 이용해서 합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우주항공으로 엮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항공기나 또 우주로 날아가는 데 또 필요한 그래도 특수한 합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세아 베스틸 지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필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아 베스틸 지주는 텍사스에 특수합금 공장 SST라고 하는데 이게 6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시범운행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사스에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나사도 거기 있고요. 스페이스X도 있고요. 보잉도 있고 로키드 마틴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준비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SST가
세알베스틸이 이제 미국의 텍사스에 짓는 공장인데 요 공장의 값어치가 경쟁사를 비교했을 때 한 1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조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대략 그 환율로 봤을 때. 그럼 세알베스틸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어가는데 물론 오늘 최근에 올라서 좀 2조가 됐지 얼마 전까지는 1.5조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와 거의 시총에 육박하는 그런 값어치가 되겠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작년에 보잉사와 계약을 한번 했었죠. 알루미늄 소재를 납품하기로 해서 현재 지금 있는 공장과 2027년도에는 또 우리나라 경남 창녕에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물량, 거기는 공장 짓자마자 바로 보잉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알베스틸 지주가 지금 스페이스X 쪽, 보잉 쪽 이런 방산 기업들과 우주항공 기업들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 보였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많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증권가에서 74,000원까지 리포트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74,000원까지 신고가 리포트가 나와서 아직 한 10에서 한 15%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분들은 단기 투자로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 투자 스윙 정도는 괜찮아 보이고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전략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 안에서 세알베스틸 지주였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AS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 25%의 수익, HL만도는 30% 가까운 수익인데 두 종목 모두 다 목표가 도달에 성공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더 가져가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보는 목표가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오테크닉스나 HL만도가 여기서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더 갈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20, 30%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저의 이제 뭐 무료 정보방에 계시는 분들께도 다 저는 매도 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이 종목을 또 공략을 할 시기가 돌아올 텐데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사인을 드릴 테니까 저희 무료 정보방이나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 분석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수익 내신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수익 실현 축하드리겠고요. HL만도 역시도 우리가 1월 2일 날에 이미 크게 우리 입절을 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도의 경우는 이거는 머지않은 미래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HL만도 또는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고 저희 무료 정보방과 공개 방송을 계속 주목해 주시면은 후속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유경훈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 잘 나는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경훈 전문가 인텔리안테크 우주항공에 집중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쪽에서 좋은 종목은 진짜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끼던 종목을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고요. 현재 주가 분위기는 굉장히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잘 가긴 하거든요. 근데 잘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주에 서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용 평판형 안테나 업종에서 세계 2위입니다. 1등이 누구냐면 당연히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해당 스타링크 같은 이런 저궤도 위성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인텔리안테크가 만든 이 평판형 안테나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유틸셋이나 캐나다의 텔레셋 같은 기업들이 지상에서 한 1000km에서 1200km 정도 되는 저궤도의 위성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정말 많이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인텔리안테크의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고 올해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해라는 거를 미리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의 실적 중에서도 이 영국과 캐나다 쪽에 나간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실적이 사실 작년에 되게 위기였었어요. 사실 뭐 많은 우주항공 기업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조용하다 작년에 갑자기 주가가 뛰어오른 이유가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작년 실적 상반기에는 적자가 좀 났다가 2분기에 좀 살아나고 3분기 흑자 전환, 조만간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이번에 4분기가 되게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세를 이어서 2026년도와 27년도까지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기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전략에 대해서 사실 오늘 약간 좀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조금 이렇게 높거든요. 제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주가가 약간 높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한 7만 원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잡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소저가의 경우는 6만 8천 원으로 잡아드릴 거고, 목표가는 8만 9천 원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부터 위쪽으로 먹거리가 많기보다는 떨어질 때 얼마나 저점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지만 자세하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인텔리언 테크로 우주항공 테마 수익 못 내신 분들 이번에 한번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주항공주 어떤 종목 사야 될까 고민이셨다면 인텔리언 테크로 승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사인 받아봤고 우리 목표가는 8만 9천 원, 손절가 6만 8천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저희가 이 방 안에서 꼼꼼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인텔리언 테크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유경훈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두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진성TC 그리고 인텔리언 테크 체크해 주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월요일 마감 챙기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 시장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썼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좀 이 상승이 제한적인 움직임이 오늘 좀 명확한 것 같은데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좀 파월이 FOMC 네. 그 건물 증축 관련해서. 네, 뭐 리모델링인가요? 증축 관련해서 뭐 소환장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나사 선물이 좀 제법 밀리고 네. 있다 보니까 약간 뉴욕 증시에 대한 좀 부담감, 그리고 증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르다 보니까 약간 차익성 매물, 특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였거든요. 오전에만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하락 전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약간의 이제 하락 반전되는 것이지 이게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어쨌든 증시는 오늘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쉬어가는 대신에 그동안 네. 못 올랐던 2차 전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원전도 좋고요. 좋고 로봇도 좋고 그래서 화학도 좋습니다. 전통 화학. 그래서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선 변수가 지금 상황에선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은 주춤할 수 있으나 결국엔 시장 뭐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듯한데요. 자, 그럼 오늘 대표님과 핫한 섹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이 재차 달려가더라고요. 네. 이제 메타 발 호재가 있기도 했었고 SMR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원전주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뭐 가는 종목만 가긴 했었는데 이제 원전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전주는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원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원전이 될 수 있는 게 이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대감이었죠. 네. 이 뭐 하겠다.
뭐 다른 유럽에서 탈원전을 이제 없애고 다시 원전을 짓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지 쪽으로 해가지고 뭐 원전 100기를 짓겠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만 나왔지 실체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한 거가 정상적인 계약이 나온 거 말고는. 그래서 이제는 유럽에서 이제 탈원전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원전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영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오늘 보면 메타가 6.6기가와트급의 원전을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이 사용할 미국은 이제 그 미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전기가 이제 약간 민간에서 위탁 생산돼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기들이 원전을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6기가와트급이면은 소형 네. 원전 정도 SMR이 보통은 10기가와트 내외니까요, 한 기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건설도 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원전 관련돼서 어떤 수주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미국도 메타 얘기 나왔지만 그 한 6.6% 맨날 매년 발전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으로 갈 거고, 또 한국전력이 또 미국 원전 기업에 좀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힘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시각으로는 원전주 탑픽이 어딜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죠.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네, 왜냐하면 두산 네. 에너빌리티가 그 SMR 관련 주기기 그 유일하게 거의 만들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공급한 이력도 이력이 있고요. 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본다라면 현대건설 네. 또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건설주를 본다라면 저는 사실은 뭐 정부가 주택 부양한다고 해서 그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서 건설주가 오르겠느냐? 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오늘 뭐 상승하진 못하고 있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미국 원전 투자 수주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원전 관련된 그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 같이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도 주가도 나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SMR 관련해선 독보적인 대장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는 거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열고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일단 오름폭 한 절반 정도는 반납하긴 하는데 장중에 9만 원 돌파가 됐더라고요. 네. 지난 10월 29일 전고점이죠. 9만 7천 원 갔었는데 네. 10만 원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때는 네. 오르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핵잠수함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 핵잠수함 모멘텀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핵잠수함 하면서 뭐 핵 관련된 기업들이 어. 주가가 움직였던 거죠. 왜냐하면 네. 또 이제 우리나라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는 좀 핵 관련돼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데, 사실은 그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상관은 없는 거죠. 직접적인 네, 수혜는 직접적인 아니다. 수혜는 아니었죠. 근데 그리고 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물론 증시가 조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근데 여전히 또 기간 조정 이후에 좀 상승하는 거라서 지금은 저는 다시 이게 상승이 맞다라면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원전주 안에서 탑픽으로 꼽아봤고 10만 원 이상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조방원으로 이 무게가 기울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반도체와 함께 가져가야 되는 섹터로 볼 수 있을지,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제 이란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이제 1,000조가 아니라 2,000조를 외친 네. 상황이잖아요. 방산은 계속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방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지난번에 수주 소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뭐 주셨죠. 약간 중립적인 뭐 네.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얘기 안 좋은, 그러니까 뭐 지정학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말에도 이란 관련된 네. 이슈도 좀 있었고, 덴마크 관련된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지금 베네수엘라 이슈 때문에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산주의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뭐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방산주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또 약간 격가지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에다가 이제 조선이 네. 묶였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에도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쪽에 좀 묶였다는 부분들, 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것만 있는 기업은 조금은 상승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방산만 본다 그러면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게 사업 영역이 좀 확대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뭐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계속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뭐 좋게 말씀드렸었던 것들도 꼭 방산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그동안 구리값이랑도 그쵸. 구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기업은 지금 가격대라면 뭐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풍산은 기대감 속에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네, 뭐 플러스 알파이다 저는 만약에 보니 이제 LIG 넥스원하고 현대로템은 현대로템. 조금 부담스럽다라면 네. 풍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만 놓고 있는 그 기업들보다는 플러스 알파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좀 추려서 바라보자 말씀 주신 거고,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그 관점으로 지난번에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었고, 플러스 풍산까지 우리 차트 놓고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상당했고, 제약바이오가 근데 오히려 좀 강력한 세론으로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까요? 강력한 세론으로 작용한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좀 알테오젠 오늘 좀 알테오젠이 아쉬워요. 조금 아쉽긴 하죠. 알테오젠 7% 7% 정도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아 이노베이션도 지금 한 5%, ABL 바이오도 한 2,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은 큰 조정은 아니에요.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네. 대한 약간 차익선 매물이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제일 큰 첫 번째 행사잖아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내용들을 본다라면 아주 기대할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 CDMO 관련돼서 로드맵, 이게 앞으로 이제 또 미국에 어떻게 공장을 지을지, 뭐 이런 부분들, 생물보안법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발표를 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CMO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공장을 인수한 것도 있지만 신약,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개라든지 이런 거의 어떤 전망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형주사제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 이제는 이제 알테오젠은 연구 성과보다는 이제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로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관련돼서는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일부 임상 관련된 내용을 좀 공개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주가 네.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에 힘을 내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가 쉬었고, 이제 바이오가 가려고 했는데 현대차 그룹 로봇주들이 뭐 움직이거나 또 아니면 방산주가 움직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좀 바이오주가 힘을 못 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 뭐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이들 기업이 크게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조정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여기서 막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오늘 좀 7% 밀린다고 해서 이 기업이 다시 40만 원 초반까지 빠질 것인가? 네, 그건 그것도 또 아니다. 아니다. 그럼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냥 제자리예요.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예.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한 달 혹은 한 달 반 사이의 주가를 보면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의 추세가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다.
그리고 플랫폼 쪽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연초에는 CMO,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빠지네요, 대표님. 코스닥이 0.9%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더 깊은 뭐 네, 조정이 그런 나오지 것도 않을까 있는 우려가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우리가 방송할 때는 혼조세였거든요. 네. 약보합인데 지금 1%대 빠르게 빠지네요. 하락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쪽도 그러고 있고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뭐 삼성 하이닉스가 밀려버리면 뭐 주가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주가 조금 네.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도 아까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밀리는 건데 이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선물의 영향이 좀 더 크다. 네. 이제 장 마감을 이제 얼마 안 남기고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익선 매물로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근데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섹터가 오히려 2차 전지가 네.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3% 상승이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한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실 LG엔솔 쪽으로는 그 증권사 두 곳이 TP를 또 하향 조정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는 그냥 저가 매수일까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이 목표가를 좀 하향했나? 뭐 네. 그거 제가 봤는데. 삼성증권도 내리고요. 근데 그 내용이 딱 똑같아요. 전기차 잘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 아니잖아요. 작년에 10월 달에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한 게 전기차 판매가 너무 잘 돼서 오른 게 아니죠. 그렇죠. ESS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 리포트가 나온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악재가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반등이 나오는 거고, 아직은 시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리튬 가격이죠. 리튬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뭐 전기차 판매 둔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전기차 시장은 작년에도 전 세계 시장을 따지면 연평균 한 17% 이상 상승을 좀 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합친다 그러면 친환경차가 한 25% 이상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전기차 판매가 약간 중국 차들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덜 한 것이지 여전히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ESS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ESS가 앞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저는 뭐 올해 전기차 관련돼서 아주 좋게는 안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ESS 쪽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연초에 좀 나와준다면 그래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폭발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올라갈 거라고 네. 봐주신 거고, 그럼 ESS 키워드 하면 결국에 LG엔솔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LG 에너솔루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ESS 관련해서 뭐 삼성 SDI도 충분히 어떤 작년에 이제 계약도 따는 있었고.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네.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이게 ESS가 미국 중심의 어떤 성장세를 기대하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쓸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ESS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지난주에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질문했었는데 네. 그때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좀 달라졌을지도 궁금하고, 일단 미국에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 2세대 위성 7,500기 뭐 추가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네. 자고 일어나면 호재가 나오는 섹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달라지셨나요? 뭐 여전히 저는 비슷해요. 비슷하다. 비슷한데 이건 또 제 생각인 거고 네. 또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 것도 다르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약간의 그러니까 저는 올해 약간 이제 좀 기대가 되는 테마, 그러니까 섹터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아직은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이게 냉정하게 판단하면 우주항공 산업이 될 수도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너무 뜨겁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연말이죠. 뭐 IPO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좀 우주 산업이 좀 커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또 반응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작은 기업은 사실은 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한국항공우주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한국항공우주는 발사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다라면 한국항공우주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이라든지 하나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네. 기업들은 충분히 저는 뭐 매력 있다.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작은 기업들이 오늘도 뭐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노스페이스라든지 뭐 네. HVM 뭐 이런 기업들이 세트랙 I 같은 경우도 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작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지금도 차트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길게 본다라면 실질적인 기술력이 있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좀 좋은 기업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그래도 뭐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 선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방산과 맞물려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산 봐주실 때 방산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기업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종목들 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은 그럼 이 시점에 우리 어떤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비나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비나텍. 네. 뭐 이 회사가 이제 그 수소 관련돼서 네. 좀 예전에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기업인데 수소 전지 관련돼서 어떤 매출도 있고요. 근데 이쪽보다도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슈퍼 커패시터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ESS라든지 전기차 이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ESS 시장 아까 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전기차도 친환경차의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영업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매출은 올해도 상당히 고성장할 수 있다. 올해 매출이 한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200% 이상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앞으로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수소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에너지의 마지막 최정점은 수소가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ESS하고 같이 묶여서 갈 수 있는 게 전 수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ESS는 어떻게 보면은 저장인 거잖아요. 그냥 잉여 발전을 좀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라면 수소형 ESS 시장은 아예 자가 발전하는 형식이잖아요. 네. 수소만 충전해 주면은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델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비나텍이 블룸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도 어찌됐든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 그 첫 거래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저는 충분히 한 1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단기 목표가 한 10만 원 그리고 7만 4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딱 상승 시작점이 7만 4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좀 조용하게 네. 좀 강하게 올라온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진짜 한 하반기에 네, 8월부터 엄청난 해서. 상승을 보여줬죠. 2만 원 하던 주가가 9만 원까지 9만 원. 올라왔으니까요. 네. 근데 전 충분히 올해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유문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유창희 대표의 종목으로 비나텍 받았습니다. 수소 관련한 종목으로 챙겨보시면 되겠고 목표가 10만 원 받았고요. 7만 4천 원만 잘 지켜보자 말씀 주셨네요. 자, 여기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소환장을 받았던 이슈에 금융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30분 앞두고 양시장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섹터로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AI에 대한 확대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자, 오늘 키워드의 주제는요. AI 인프라의 병목 산업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병목 산업, 좁아지고 느려지는 그 구간을 말을 하는 거겠죠. AI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는 섹터 쪽이 어디일까? 바로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폭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력 설비와 전력 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도체와 비슷하다. 그러니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고 전력 수요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조금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력 설비 쪽에 또 다시 한번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과 같은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여러 가지 모든 지표나 그런 그래프들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별 전력 수요망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픽 같은 경우는 미국 변압기의 PPI 추이인데 이 역시나 상승 쪽으로 가닥을 뚜렷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전력 기기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의 이 모멘텀이 함께 맞물린다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전력 인프라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노후화 수준이 어떠냐 하면은 무려 50년에서 80년이나 된 굉장히 오래된 전력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교체해야 하는 사이클에 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겠죠. 자, 그러면서 2040년까지 유럽의회 입법조사처는 유럽 전력망 구청에 총 1조 2천억 원 유로를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가요. 노후화 전력망 추인데요. 이 역시나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틈타서 반도체와 비슷하게 AI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한 수혜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 분위기가 역시나 나쁘지가 않은데 그 이후에는 LX 일렉트릭의 수주권 덕분에 이렇게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려온 LX 일렉트릭의 독일과의 이 공급 계약 소식에 더해져서 이로써 3사 모두 22조라는 큰 유럽 시장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 효성중공업부터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변함사 국내 스립톱이겠죠.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 언제 진입을 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생산 설비 그리고 연구 개발 어떠한 진척이 있는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진출을 했던 건 큰 종목이죠.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유럽에 진출을 했었고요. 지난달에만 유럽에서 2,300억 원대의 수주권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굉장히 견조한 유럽 시장 안에서의 구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연구개발센터를 만들면서 R&D에도 힘을 쏟는 모습들을 확인해주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변압기에 더해서 차단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점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었는데요. 재작년이죠. 2024년에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과 폴란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변압기를 납품하는 데에 지금 있고요. 지금 스위스와 헝가리 안에서 현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확실히 유럽 중심 쪽으로 유럽 맞춤형 제품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의 행보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은 독일 RWE와 이 계약을 맺었던 LX 일렉트릭이었죠. 규모는 620억 원 규모였고요.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최종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생산 쪽으로 뒷받침
뒷받침하려는 노력들, 모습들도 작년 12월에 또 보여줬습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부산 쪽에서 제2의 생산동을 증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맺었던 공급 계약 역시나 부산 쪽에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세 종목 모두 다 꽤나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점들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계속해서 수주권이라든지 실적, 수에 대한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는 세 종목입니다. 우선은 효성중공업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탄탄한 부분들이 다 있지만 가장 집중해 봐야 할 것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수주 잔고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중공업 부문만 확인을 해봤을 때 약 11조에서 12조 원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 2년 후까지도 찬탄하다,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생산 설비에 대한 확장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멤피스 공장이 올해 말에 1차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매출 능력이 4억 달러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죠. 2028년까지는 6억에서 7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조달할 만한 그런 뒷받침 환경들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세적인 부분도 혜택이 좀 있는데요. 자, 20%의 관세, 상호 관세와 15% 그리고 철강 파생 관세, 이 미국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고객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보면은 실적적으로 당연히 좀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쪽으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창원에 3,30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달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행보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타났을 때 효성중공업이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죠. 자, 두 번째로는 소식을 알려왔던 LS 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주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3.3에서 3.5조 원가량 전년 대비 굉장히 크게 성장한 이 수주 잔고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수주를 빠짐없이 모두 다 성사시키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 향의 수주들 다 성사를 시키면서 1조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올해 역시나 많은 수주권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S증권은 목표 주가를 63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고요. NH투자증권 그리고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유지를 했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HD현대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실적적으로 증권가들이 많이 집중을 하던데요. 작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2,778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67%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통법인의 고객사 안에서의 수혜가 좀 돋보였다라고 하고요. 올해도 매출액이 4.8조 원 정도로 가이던스를 크게 좀 상회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주고 있죠. 영업이익률 같은 부분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수익성까지 함께 힘입으면서 올해 좀 영업이익 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HD현대일렉트릭은 이렇게 실적, 숫자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대신증권이 11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고 NH투자증권이 105만 원 그리고 유안타증권이 100만 원을 제시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변압기 전력설비주입니다. 효성중공업은 6.84%, 7%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현재 20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도 3.78%로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HD현대일렉트릭 3%대 그리고 산일전기와 광명전기도 1.92%에서 8.9%로 크게 상회를 하고 있다는 점 함께 또 주시를 해보시죠. 자, 오늘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전력기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오르고 또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모멘텀이 많은 만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만큼 신중한 투자 판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마감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다녀쌤 불러서 전략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를 보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섹터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 지금 CES 2026 행사가 끝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자율주행 섹터는 뭐 현대차가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에서도 2026년 완전 자율주행 상업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는 CES 2026 이후 행사 이후에도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HL 만도 상대적으로 이제 고점 돌파 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HL 만도를 보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실적 증가율을 봤을 때 우리가 무단히 목표 주가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2026년 같은 경우는 18%, 27년에는 15% 실적 성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우상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HL 만도가 최근 이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실적 개선이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엔 현대차 그룹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액추에이터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DAS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CES 2026 다음에 있는 행사를 보면 바로 내일 모레죠. 2026년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전시회가 있고, 또 15일에는 한국 자율주행협회에서 2026년 AI 나이트 개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일에는 일본 오토모티브 월드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율주행 섹터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고점 돌파하는 데서 주춤주춤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기금도 이틀 동안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연기금들이 매수한 단가보다는 좀 높게 있어요. 그래서 매물 부담될 수 있지만 연기금들의 매수는 우리가 꾸준히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상 최고 실적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HL 만도 역시도 현재가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지금 현재 보면 HL 만도 같은 경우는 55,000원 선이 일단은 바닥권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55,000원 수준에서 53,000원 수준이 바닥권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부담 없이 매수하자. 그리고 손절은 5만 원 이탈을 보시고, 대신에 목표 주가는 실적이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89,000원을 돌파해서 95,000원까지 우리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HL만도 바라보자 살펴주셨고요. 우리 목표가 95,000원, 손절가를 5만 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 한 1.2%의 약세로 56,000원 선 이어가는데요. 55,000원에서부터 56,000원 현재가 부근까지 모아가기 전략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 우리 다녀쌤 정보방 오시면 다 친절하게 안내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시황에 대한 분석부터 종목까지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이제 오늘 시장 진단을 해볼 시간인데 장 후반에 들어와서 변수가 생긴 듯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 발 노이즈가 떠오르면서 나스닥 선물도 급락했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변동성을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CES 2025, 26 행사가 마감된 그런 모습이고 연준 인사 선임에서 금리 동결이라든지 6월까지 이제 금리 동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 찾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이후에는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커지더라도 그게 어떤 추세적인 것보다는 장중 변동성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그 근거로 보면 지금 다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 시장을 보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디램 가격이 올 상반기에 40에서 5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주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반도체 섹터에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에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2조 5천억 자산 주택을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는 의견과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도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주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이 CES 2026 마지막 불꽃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ES 2026 관련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성이라든가 이런 쪽들 반도체까지 차익 매물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제 향후 어느 쪽으로 상승할 것이냐가 했을 때 지금 시점에 남아있는 거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파이프라인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약 테스트 결과 발표 이거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시간으로 오늘 저녁 늦은 저녁이죠.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우리가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갭상승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인데 결국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의 선물과도 같이 매매 행태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니까 지금 3시 들어서 주가가 2시 반 이후로 선물 매도가 급증하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외국인들 선물과 연계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위험 관리가 어떤 추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상황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고객 예탁금 역시도 지금 93조 원에 육박하는 최고치 3조 원 이상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114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지금 급증하면서 220조를 확보했는데 일단 제일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신용융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B2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과열권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수의 변동성은 장중에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유동성은 근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낙폭이 크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 시점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일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ADP 취업자 변동이 있는데 일단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줄었지만
비농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전월 대비 상승한다라는 것,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회담 관련 수혜 섹터들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 이전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팅 관련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르노코리아 신차 팔랑스 최초 공개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도 지금 이번 주 자동차 관련 일정들이 국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번 주까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역시나 변동성에 주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 변동성 우리 개인들이 잘 활용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자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자, 우리 AS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 PIM 볼게요. 최근에 우리 AS 계속해서 갔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익이 단숨에 75%를 넘겼는데 지금 자리는 홀딩일까요? 저는 이제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끌고 갈 만하죠. 왜냐면은 국제 자동차 전시회 쪽들이 지속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지만 일단 로봇 섹터들은 CES 2026 행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4,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 PIM은 수익 실현하시고 대신에 이거 역시도 단기 급등한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과 현대가 휴먼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격돌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 이슈로 해서 오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PIM 같은 경우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로봇의 핵심은 경량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티타늄이라든가 알루미늄 고난도 금속 부품 정밀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PIM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한국 PIM은 전량 매도하시고 우리는 58,000원 이하로 해서 우리 다시 매수 포인트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PIM은 이제 수익 챙기자 사인 받았습니다. 여러분 75%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분을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또 이 단톡방 안에서, 이 정보방 안에서 안내되니까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매드팩토 볼 텐데요. 최근에 꾸준히 말씀 주셨던 종목이죠. 우리 11% 수익을 보는 자리에서 오늘장은 세론일까요?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여전히 이게 또 속색이고 있어요. 2주 가까이 우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수했는데, 일단 지금 매드팩토는 여전히 저는 매수 자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이 되지 않으면 실망 매물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행사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전히 매수 쪽으로 말씀 좋겠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0원 이탈 즉 5,900원 전후에서는 손절 기준을 명확히 잡으시고요. 대신에 한번 기술 이전 이슈가 나왔을 때는 8,500원, 8,600원 여기서 1,000원 걸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종대왕 아련을 목표로 해서 한번 목표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말씀 주셨고 손절가 잘 챙겨보세요. 5,9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건설이고요. 오늘 원전이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더라고요. 현대건설도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 나와주면서 단숨에 신고가 새롭게 썼습니다. 우리 수익은 56% 돌파가 됐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실적을 보고 가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절하는 데는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추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져가 있던 부분들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2026년 같은 경우는 2025년보다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40% 증가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집중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7년 역시도 30%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것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이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그 사업체를 전환했다라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수주액이 대략 39조 원대를 전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각국이 이제 원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종전도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 그리고 중동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건설을 보면 외국계와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급등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와서 지수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2027년도, 26년도 실적도 좋지만 27년까지 실적 개선되는 것을 믿고 가자. 그래서 엉덩이 무겁게 1차로 10만 원 도전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10만 원에서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량 뺏기지 말고 10만 원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는 실적에 수렴한다. 항상 말씀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현대건설 좀 일찍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다녀쌤의 사인에 맞춰서 사셨다면 신고가 즐기고 계실 텐데요. 10만 원 바라보면서 우리 욕심 더 내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인데요. 자, 우리 수익은 13% 넘어가는 구간이고 오늘 AS 종목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해상풍력을 미국이 중단했기 때문에 해상풍력 모멘텀은 없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60쪽 잠수함 수주, 그다음에 수주 기대, 그다음에 MRO 이 사업인데 SK 오션플랜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MRO 통과를 합격했기 때문에 MRO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1월 이제 중순이죠. 1월 말 됐을 때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으로는 큰 이슈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차 2만 5천 원까지 흔들림 없고 지금도 매수 자리다. 그래서 2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 2만 5천 원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 하나 짚어볼 텐데 우주항공 가볼까요? 우주항공 섹터는 우리가 1분기 내내 계속해서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우주에 대해서 R&D 9조 5천억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정책과 함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섹터는 지속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FCC에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 2세대 위성 7,500기를 추가로 발사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위성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노스페이스가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골이라는 그런 모습이고, 태압 STL 지주도 같은 맥락이고요. HVM 역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원전 관련, 위성 관련 섹터들은 이지의 초창기 띄워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루미르라든가 보면 오늘도 고가하고 밀렸고, 그다음에 제노코도 마찬가지죠. 컨택도 마찬가지고 나노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주 섹터들은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주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종목들 언급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녀쌤과 함께 하시면서 우주항공 섹터로도 여러분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다녀쌤과 함께 하세요. 쌤, 우리 여기서 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암울했다가 재차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15 듣고 돌아올게요. (1월 12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는 상승 마감된 듯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갭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1.17%의 상승으로 4,639포인트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새롭게 썼죠. 오늘 코스피는 4,652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83%의 상승으로 4,624포인트에서 오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2%의 상승으로 949포인트에서 종가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장 후반에 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그 연방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외신 통해서 전해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양이었으나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뒷심발이 해준 국내 증시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상승 보였고요. 장중에 10원 넘게 튀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9원 50전 올라간 1,468원 50전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가 오늘 장중 내내 부담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5,400억 원의 팔자, 코스닥 시장으로도 외국인은 팔자 보였지만 이 매도 규모를 줄여갔던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도 2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였고요. 오늘 기관이 현물 시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 안에서 지수 방어에 힘을 써줬습니다. 시총 상단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13만 8천 원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 0.6%의 상승 보였던 가운데 오늘 2차 전지단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죠. LG에너지솔루션이 4%의 상승, 그밖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강보합 마감됐습니다. 자, 6위의 현대차 오늘 장중에 신고가 써 내려갔는데요.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0.27%의 상승 마감, 그밖에 오늘 원전주, SMR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 10위로 자리를 했네요. 4.6%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요, 오늘 제약바이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셀온으로 봐야 될까요? 알테오젠이 오늘 7% 가까운 약세 마감이 됐고요. ABL바이오가 1% 하락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2차 전지단이 선방을 해주면서 이 지수 방어에 힘을 써준 모습이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 HLB가 오늘 개별 호재 속에 7% 강세, 삼천당제약도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에 마감 챙겨봤습니다. 이제 내일의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김정엽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셨을까요? 네, 오늘 증시는 뭐 시작과 스타트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장 막판에 코스닥의 탄력이 좀 다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뭐 좋은 종목들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여전히 뭐 시장에 먹거리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신경이 쓰일 만한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뭐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고 또 좋은 종목들 잘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도 뭐 지난주처럼 더 좋은 수익 랠리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너무 좋았죠. 모든 지수들이 또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서 오늘 내심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오늘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좀 저조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약했었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2차 전지 이쪽으로 오히려 수급들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좀 변수가 좀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요 자정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가 과연 이제 좀 위법이냐 아니면 뭐 그 적법성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기로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에 그 연기가 있었죠. 바로 발표가 안 나오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14일 날 또 주요 발표가 있을 거다. 이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불리한 구도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다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서 또 관세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제 좀 관세 우려에 대한 좀 추가 압박 혹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뭐 원웨이의 그러니까 좀 뚜렷한 방향성의 그런 흐름들보다는 뭐 좀 관망세 혹은 약간은 좀 보수적인 수급의 유입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에 파월 연준 의장의 법적 리스크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은 뭐 뉴스화 되는 것 자체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한테도 그렇고 뭔가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의 탄력이 좀 잘 가다가 좀 다시 좀 뒤집어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증시는 뭐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에는 좀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대밀리면서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이 뭐 꺾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와 내용들이 좀 단발적으로 시장을 조금 좀 누르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4일 전에는 우리가 좀 이런 이슈들 시장에 한번 좀 누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뭐 현금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뭐 계속 신고가도 나오고 또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섹터와 그다음에 업종 종목들은 확실히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우주 쪽에서는 재차 지속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기대했었던 반도체가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오늘 조금 좀 무거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요일날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의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상당하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도 좋기 때문에 뭐 금요일 혹은 오늘 좀 조용한 반도체 종목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매수의 기회로 저는 충분히 이용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제약주 안에서도 알테오젠이 좀 밀리면서 좀 분위기가 좀 꺼지는 그림들이 있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뭐 CS와 마찬가지로 뭐 초에는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히트 종목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의 로봇주처럼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일정이 지나면서 흥행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여전히 또 관심권에 두시고 한번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하나씩 챙겨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세압 ST 지주가 여전히 뭐 굉장히 핫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같이 매수하시고 또 같이 매매를 해서 또 좋은 결과치를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AS를 해드리면서 뭐 5일선이 됐든 11선이 됐든 단기 이평선을 꺾는 그런 추세 하락의 시그널이 기술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굉장히 좀 잘 올라가줘서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또 좋은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페이스 X 관련된 항공 우주 쪽 안에서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방산주 쪽에서도 이제 시세가 좀 부각이 되면서 보통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방산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막 중복이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뭐 이런 그 항공 우주 쪽에 뭐 이슈도 뭐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금 미증시에서 흘러가고 있는 로켓랩이라는 기업도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 우주와 또 방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시세가 뭐 상당히 지금 좋은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아 베스트 지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일단은 5일선과 11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추세가 앞으로는 이제 뭐 꺾일 수 있겠죠.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 너무 계속 잘 올라가니까 좀 억울하셨던 분들은 지금 증권가 안에서도 미래 그 스페이스 X IPO 관련해서 진짜 수혜주로 평가받는 몇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세아 베스트 지주가 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추후에 좀 주가가 꺾이고 조정이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멀리 보고 매수해도 좋을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추세가 5일선도 안 깨고 계속 밟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을 즐기시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매도를 고려할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추세가 또 강화됐기 때문에 오늘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또 지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 그중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과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공우주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아 베스트 지주 어느새 수익이 40% 돌파가 됐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수익 즐기고 계실 텐데 여전히 팔 자리 아니다, 즐길 자리라고 우리 정리를 해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디였을까요? 네, 오늘 자원 특징주로 현대건설과 현대차를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를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현대차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우리 이제 또 같이 공부도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30만 원을 뛰어넘은 이후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빠르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들도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 들어오고 있는 뭐 기관계 수급들도 오늘은 좀 강세 흐름들이 붙었죠. 최근엔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좀 관심 대상이 돼가지고 개인 쪽의 매수가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도 충분히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올 그 초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작년 하반기가 되겠죠. 작년 한 10월 달부터 이제 주가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관세가 이제는 다시 좀 줄어든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 실제로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주가 반응이 세게 나왔죠. 실제로 현대차랑 기아차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매출액 쪽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퍼포먼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 계속해서 좀 기대치를 못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미국에서의 뭐 관세 문제가 가장 좀 부각이 됐었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그러니까 자동차 본업 안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뭐 실적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차를 볼 때는, 그러니까 30만 원 언더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전반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동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금리 정책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보고 지수 자체가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현대차가 신고가를 못 쓰고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신고가가 돌파가 되면서 탄력이 좀 더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는 그래도 오늘이 38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를 올렸어요. 저는 40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뭐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S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로봇 산업에 굉장히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리고 현대차가 발표한 뭐 로봇 내용들 여기 안에서 해외 반응들도 뭐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젠스낭 CEO랑 깐부치킨 회동 외에 또 CES에서 다시 만나서 정의선 회장과 뭐 이제 그 자율주행 협력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오갔다라고 뉴스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쪽과의 또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좀 뭐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 차량 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진심
민심이 느껴지는 로봇 산업 쪽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기회가 주가 상승의 기회가 그다음에 모멘텀들이 많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도 다 좋고요. 요즘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제 오늘은 로봇주들도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또 좋은 액션들이 나왔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0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 또 기분 좋게 좀 잘 지켜보시면서 현대차의 이런 상승 흐름 랠리를 좀 즐기시고 만끽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 우리 40만 원 바라보면서 끌고 가보겠습니다. AS 가볼 텐데 진짜 핫한 종목들은 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포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AP위성이 10% 가까운 수익 중이고 컨택이 66% 그리고 YJ링크가 26%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우주항공주는 여전히 상승 여력 많이 남았겠죠? 네, 저는 여전히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 차원에서 이거 먹으면은 뭐 그 다음 갈아타고 이런 안내를 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는 항공 우주 종목으로 참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징주로도 봤겠지만은 세압 ST지주는 저는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뭐 신고가 랠리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또 다른 종목들한테도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항공 우주 쪽 안에서도 이제 계속 뭐 좀 특징들이 바뀌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 항공 우주도 이제 급등을 하고 루미로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테마성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먼저 강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반응들이 계속 세다 보니까 약간 클래식한 항공 우주 종목들한테도 수급이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AP 위성, 그다음에 비츠로테크였는데 제가 골랐던 AP 위성보다 같이 봤었던 비츠로테크가 더 먼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예상했던 순환매는 잘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P 위성도 오늘 제가 정보방에서 아침장에 액션이 잘 나와서 이제 분할 입절에 대한 안내를 같이 좀 드렸었는데 함께 따라오고 이 항공 우주 안에서의 순환매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AP 위성은 아직 덜 올라간 종목으로서 저는 여전히 매수도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홀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컨택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흐름이 좀 꺾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쪽 안에서는 뭐 지금 수익을 못 내보셔서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AP 위성이라던가 아니면은 YJ 링크도 오늘 액션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덜 올라간 순환매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흐름에 맞춰서 뭐 컨택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보셨던 뭐 세압 ST지주 아니면 뭐 세크나 스피어 이런 종목을 보셨던 분들은 아직은 시세가 꺾이진 않았으니까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하시면서 지켜가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우주항공주로 우리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매력 있다 봐주셨고 YJ링크도 우리 AP위성도 추가적인 전략 이 방안에서 챙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여러 가지 움직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그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조선 섹터 안에서는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아니면 하나엔진이 또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최근에 그러니까 근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조선 섹터들이 뭔가 좀 재료에만 반응하는 그런 둔발적인 수급들이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외국인들이랑 연기금, 기관계 수급들이 같이 붙어서 묵직한 그 쌍끌이 매수 흐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세 돌파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그게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하나엔진 쪽에서는 제대로 붙어가지고 오늘 하나오션도 거의 뭐 10% 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하나엔진은 종가까지도 이제 10%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에도 확실히 분위기가 좀 불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그룹주들보다는 좀 다소 약하긴 했지만
오늘 흐름들이 뭐 조선 섹터 안에서는 수급의 개선과 함께 좀 좋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 그 다음에 조선 섹터가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자재 쪽 종목들 혹은 이제 뭐 MRO 관련된 종목들, 뭐 군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오늘 하나 그룹주들이 먼저 반응을 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해군 군함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붙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직접 언급이 되었다,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도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또 강하게 액션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었고, 오늘 우리가 좀 준비해 볼 만한 종목들도 위치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 기자재 쪽 안에서 과거부터 이제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을 뭐 왕창 실을 필요도 없고 적절한 비중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매수하고 그 대신에 단기적인 수익률을 좀 빠르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 안에서 오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기자재들이 막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었을 때 가장 좀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물론 조선 기자재 쪽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액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좀 확장해서 재료가 붙는 부분들을 또 이제 참고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도 이제 그 모멘텀을 좀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던가 반도체 쪽 안에서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더해지면은 하루 만에 급등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항공우주 쪽에 세크도 지금 막 몇십 프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반도체, 방산 아니면 이제 항공우주 이쪽에서 다방면의 수혜주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기간 안에 시장에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봇 쪽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업종이 되기도 하고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빠르게 몰리는 그런 업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조선주 섹터의 흐름들이 오면서 또 그 분위기가 한번 그 점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런 단기간 안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빠른 성과를 좀 노리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 차트상의 움직임도 뭐 계속 좀 그 위쪽을 두드리는 횡보죠.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정보방 통해서 이 종목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그다음에 매수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또 단기 수익률 도전해 보실 분들은 이 종목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안에서 종목 주신다고 하십니다. 히든카드 조선 안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 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과 함께 또 가격 전략 나가니까요.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